영주는 효자동 가정교사 입주집의 뒷채에서 며칠을 꼼짝하지 않고 쉬었다. 이 넓고 넓은 서울이 한결 황막하게만 느껴졌다. 박정현 선배 쪽으로부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후 영주는 집을 나왔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형란의 아파트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영주는 자신이 왜 그녀를 도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일까 하고 수없이 자문했다. 순수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사랑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결혼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결혼이란 것이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꼭 결혼으로 맺어져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는 형란을 분명히 도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린 고등학교 시절에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영주는 형란의 아파트 앞에서 전화를 했고 그녀는 그에게 아파트로 들어오라고 했다. 영주는 형란이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영준 자신이 형란이를 여자로서 강렬히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영준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영준 앞에서 어떤 행동의 필요성을 강렬히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영준과 일치하고 있었다. 형란은 남녀 문제에 있어서 그녀 나름의 색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두 젊은이는 양주를 한 잔씩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각각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를 전개할 것인지 육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영주는 왠지 형란이가 거부감 없이 자신을 받아주리라는 암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남녀의 첫 결합이란 두렵고 가슴 떨리는 것이다. 영주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의 인간다운 삶의 영역을 절대적으로 넓히고 싶었다. 지금의 그것은 너무나 삭막하여 내일의 꽃을 피울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걷잡을 수 없이 물려드는 죽음의 안개를 결사적으로 걷어내고 싶었다. 안영란, 너의 향기 짙은 그 화사한 꽃을 나의 정원에다가 심어두고 싶다. 그러나 영주는 왠지 쉽게 형란을 향해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오해수 여인에게 길들여진 때문일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룩해 가려는 결단이 부족한 탓일까? 오여인을 통해 여자를 알 만큼 알고 있는 자신이 아닌가? 영준아, 너 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이가? 조금. 너무 많은 것은 아니야. 이제 겨우 석 잔째야. 술을 그만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잔을 놓고 소파로 옮겼다. 창 너머에는 어둠이 깔린 서울의 시가지가 갖가지 불빛을 띠면서 어디론가 흐르고 있는 듯 했다. 영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형란은 식탁 위의 잔들과 술병들을 치우고 있었다. 인생은 우스개가 아니다. 짧은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여건은 두 번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살고 싶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영주는 형란이가 곁에 와서 앉을 때까지 감은 눈을 뜨지 않기로 했다. 형란은 향수 냄새를 짙게 뿌리면서 창가 소파에 와 앉았다. 영주는 그녀를 외면한 채 그녀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탄력 있는 어깨살에는 뜻하지 않는 열기가 배어 있었다. 영주는 소파 등받이 뒤 거실의 귀퉁이에 있던 전기 스위치를 내렸다. 좁은 공간에는 어둠의 장막이 쳐졌다. 그는 그녀를 양탄자 깔린 방바닥으로 끌어내렸고 그녀의 전신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정 경험해보지 못한 가슴 떨리는 먼 여행이었다. 그녀의 머리털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입술을 포개었다. 뺨과 아래턱,
목과 어깨, 가슴과 명치, 배와 옆구리를 천천히 입맞추어 나갔다. 드디어 탄력 있게 솟아오른 유방을 애무했다. 형나는 몸을 사리거나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몸을 열어주었다. 좁은 공간에 처진 어둠의 장막을 뚫고 저 아래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간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다. 영주는 정신없이 형란의 육체를 애무하면서도 자신의 남성이 이상하리만큼 죽어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똑같은 행위를 할 수도 없이 되풀이했으나 결국 남녀관계를 정상적으로 치르지는 못했다. 갈증에 쫓겨 둘은 서로 떨어져 나갔다. 영준이 스위치를 넣었을 때 형나는 녹초가 되어 방바닥에 길게 뻗어 있었다. 황금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형란의 나신 위로 어지럽게 뒹굴고 있던 옷들을 주워 던져 주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형나는 꼼짝을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영주는 가로등 불 밑에 손목시계를 비추어 보았다. 11시 30분이었다. 형란의 집에서 대략 2시간 30분을 보낸 셈이었다. 그는 효자동으로 빠지는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으면서 뭔가 할 수 없는 감동이 파도처럼 자신의 가슴 속으로 몰려옴을 느꼈다. 그녀의 아파트를 처음 찾았던 날 밤, 거길 다녀 나오면서 장녀의 몸을 샀던 일이 기억되었다. 형란이가 자기 것이 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싱싱하고 화사한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받아주기를 기도했다. 형란의 찬란한 광의와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과 탄력 앞에 오해수 여인의 존재는 꼬리를 사리고 사라지는 듯했다. 4.19 기념일을 이틀 앞둔 날 정오, 드디어 물리대 교정에서 학생들이 데모가 시작되었다. 4.19 기념탑 앞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허발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애국학생 여러분, 3.24 데모 이후 우리는 정부의 자숙에 따른 조속한 한일회담 중지를 기대했으나 전혀 그럴 기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의 눈을 교묘하게 피할 궁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돈에 환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까지 3억 달러, 그것도 1억 달러는 유상으로 5천만 달러는 민간 베이스로 하고 기껏 대일 청구권 명목으로는 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한 돈을 얻어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 쪽발이들이 36년간 우리 한반도 전부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오만 악질적인 것을 다하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으며 훑어간 문화재, 훔쳐간 금괴, 채권이다 뭐다 하면서 팔아쳐먹은 유가증권 따위의 값이 고작 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필리핀이 일제히 지배를 받은 기간은 우리의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일 청구권으로 8억 달러의 낙착을 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도요, 애국 학생들이요, 이따위 천인 공노할 굴욕 외교를 보고도 정녕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2의 3.24를 기획하고 다시 한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시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은 요사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여기 배움과 진리의 전당인 우리의 모교로 침투하여 일부 학생들의 회유 공작을 위해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학생이 어젯밤 저희 하숙집으로 찾아왔으니 이것은 절대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영문과 김영준 군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대하는 학생이 없으면 크게 박수로서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허발이 내려가고 김영준이 학생들 앞에 나섰다. 학생들에게 별로 낯익은 얼굴은 아니었으나 여유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태도였다. 여러분, 저의 선창을 따라해 주시고 정식 결의문으로 채택되면 이것을 꼭 읽으셔야 할 분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의 주저도 마시고 앞장설 저를 따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들의 애국 행동을 메카시적 수법으로 억압하려는 학원 사찰을 즉각 중지하라. 1. 3.24 데모의 앞장에 나섰다가 동대문 경찰서 정보계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학생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1.
한일회담 일시 중단은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1. 대일 외교는 저자세, 학원 사찰은 고자세. 1. 애국학생 김중태를 즉각 석방하라. 1. 평화선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즉각 격침하라. 1. 전 농민을 죽음의 기아에서 구하라.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이 피 맺힌 절규를 저기에 헬멧 쓰고 곤봉 든 순경 아저씨들이 100번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그분은 청와대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스크럼을 짜고 나의 뒤를 따르십시오. 와 하는 학생들이 함성이 일었다. 학생들은 박정현, 허발, 김영준 등이 외쳐대는 겨루면을 계속 복창하면서 교문을 박차고 나와 종로 5가까지 진출했다. 그동안 경찰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지 데모를 저지하기는커녕 학생들이 데모 대열을 오토바이로 호위까지 했다. 데모 대열은 화신 앞을 지나 세종로 네거리까지 진출했다. 청와대가 저기다. 학생을 피하지 말라. 3.24 거절하면 4.19 다시 온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위력 앞에 경찰이 무릎을 꿇은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걸어나갔다. 그러나 세종로 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경제기획원 앞까지 왔을 때 양순하게 옆을 따르던 양들이 갑자기 이리로 표변했다. 그들은 곤봉을 마구 휘둘러 학생들을 후려갈기기 시작했다. 경찰은 300여 명이 넘었다. 학생들은 무저항으로 스크럼을 짜고 연자데모로 들어갔으나 머리통과 어깨축지로 퍼부어지는 곤봉 세례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영준이도 머리가 터져 피가 목으로 흘러내렸다.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영준은 진정 누구를 위한 데모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내면 속에 가라앉고 있는 죽음의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위축과 태형으로 점철된 젊음을 살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공부만을 하기에는 자신은 지나칠 정도로 타인과 주변에 관심이 많은 듯 했다. 야, 영준아, 내 친구 양성식이 있지? 걔가 말이다. 어젯밤에 내 하숙집으로 이런 걸 가지고 왔더라. 이거 말이야. 그 사이비 단체들이 입해서야. 여기에 내 친구가 서명 날인까지 했다고. 허발이 4.19 날 교정에서 영준에게 뭔가를 주머니에서 끄집어내 보여주었다. 네, 나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비 학생 단체들이 물리대 내에만 37개가 있다는군. 큰일이야. 성식이가 그런 자료를 제공해줘서 우린 겨우 알게 된 거야. 성식이가 그동안 조금 묘한 언동을 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런 서클에 가입한지는 몰랐습니다. 길만이가 학원사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이 분야를 철저히 파헤치고 있으니까 어디 두고 보자고. 영준은 입을 열지 못했다. 진지한 사학도인 성식이가 그런 검은 돈의 수혜자가 되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자기 반성의 길을 택했다니 큰 다행이었다. 4월 23일 물리대 4.19 기념탑 앞에 학생 200여 명이 모여 학원 사찰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고 소위 YTP 조직의 정체와 학원 사찰의 전모를 폭로했다. 학원 사찰 조사위원회 회장 김길반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4개 항목 5천여 장에 달하는 유인물로 만들어 뿌렸다. 사학과 1학년 양성식 등이 실제로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언했다. 증언에 나선 학생들은 각기 자기가 폭로한 내용에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김길만이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 앞으로 나섰다. 학우 여러분, 지금 받으신 유인물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토대회의 겨루문 채택을 위해 유인물 2페이지의 5개 사항을 제가 선창하겠으니 찬성하시면 큰 소리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과 정보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학내 37개 사이비 학생단체는 즉각 해체하라. 1. 공화당과 관련 기관은 자금 살포를 즉각 중지하고 공개 사과하라. 1. 학교 당국은 학원 사찰 방지에 솔선수범하라. 1. 정부는 구속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 1. 위
4개 항의 결의를 실행치 않을 경우 2, 3일 내에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의 5개 사항을 오늘 학원사찰 성도대회의 결의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보사위원회에서 조사한 학원사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수사 전문위원이 아닌 저희 조사위원들은 주로 관찰과 대질에 의해 인간관계와 젊은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의감에 호소하거나 혹은 관련 당사자들이 자진 고백에 의해 조사활동을 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중 가장 크고 악질적인 학원 침투의 케이스가 소위 청사회라 일컬어지는 YTP라고 알 수 있습니다. YTP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정책과 C군, 동과의 H군, K군, 3학년의 A군, C군, 사학과 Y군 등이 적극적으로 이 사이비 학생단체의 정체를 저희들 학원사찰조사위원회에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YTP 입회원서, 서약서, 신상 명세카드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까지 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애국하고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저희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문제의 핵심이 되는 YTP의 정체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동단체는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이틀간에 걸쳐 발기대회를 갖기 전에는 겉으로는 소위 문맹태체의 간판을 내건 비밀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발기대회가 양성화된 후로는 남대문 근처 금마차 다방 위층에 사무실을 열고 카피 516암호를 쓰고 있습니다. 사용번호는 89-8400으로서 관계자 외에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YTP의 일개 위원회는 5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됩니다만 본교의 경우는 30명의 회원으로 하나의 독립된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체의 비밀은 생명을 걸고 엄수하며 배신을 할 때는 생명을 바친다. 그리고 명령에는 생명을 걸고 복종한다라는 입회 서명 날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회하면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물리대위원회에서 인근의 약대, 의대, 법대 속으로 확대하려다가 보안에 문제가 있어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 저희들 조사위원회의 전모가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YTP 조직 외에도 몇 가닥 자금 유입 루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교 학생회장 출신인 김모 씨는 졸업 후 중앙정보부에 특채된 뒤 모교 사찰원으로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향 모교의 후배나 과외 후배들에게 접근하여 일종의 복종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은 후 월 2-3천원씩의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의 학생 데모의 기밀을 이들 수혜 학생들로부터 전해 듣고 사전에 좌절시켰으며 그 후 3.24 데모 시에도 동원 학생의 숫자를 사전에 탐지하여 거기에 버금가는 경찰 병력을 출동케 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데모 주동학생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교우 관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리대 내에 공화당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이비 학생단체가 37개나 있으며 특히 한국사연구회는 발기회비조로 20만원을 제공받았으며 그 후로 도지부 후원회비조로 각 도당 6만원씩을 제공했습니다. 이 서클의 간부 학생들은 금수장 호텔에 조치되어 4-5회에 걸쳐 상다리가 휘어지는 향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수 겹조 시 해외 유학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만의 마이크는 어발의 손으로 이어 박정현의 손으로 김영준의 손으로 넘겨졌다. 그럴 때마다 정보의 학원 사찰과 한일회담 조기 타결을 규탄하는 격렬한 연설이 뿜어졌다. 그러나 학원에는 다시금 긴 소강 상태가 빚어졌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센 반발을 두려워한 정부는 이들의 저항의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회담 추진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격렬한 학원 사찰 폭로대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집요한 학원 침투는 계속되었다. 그 결과 앞장서서 데모에 나설 만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물먹은 쥐꼴이 되어 슬슬 피하기가 일쑤였다. 날씨는 더워지고 있었다. 정부는 뜨거운 날씨 탓으로 학생 데모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다시금 한일회담을 시작하려는 눈치를 보였다. 물리대 학생들은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열기를 불어넣기 위해 하숙집을 들면서 머리를 짜고 있었다. 그것이 곧바로 그 지독했던 대학생 단식 농성이었다. 동숭동 물리대 동부 강의실에서 드디어 굴욕 외교반대 단식 농성이 시작되었다. 끝까지 한일외교를 타결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학생들은 살신성인의 의지로 대결하고자 했다. 외부인들이 접근을 막기 위해서 강의실의 출입구와 유리창에 책 걸상으로 2중 3중 바리케이드가 쳐졌다. 강의실 바닥 한 귀퉁이에는 단식 농성을 지도 감독하는 그룹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단식 농성은 폭력이 없다 뿐이지 가장 격렬한 투쟁임에 틀림없었다. 이런 극한 투쟁의 현장에는 언제나 그것을 통제하는 힘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극한 투쟁인 만큼 이탈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럴 경우 김이 빠져 투쟁 그 자체를 희화시켜 버리게 된다. 그러면 주체 세력이 의도했던 투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안철수, 박정현, 허발 등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3.24 데모가 있은 후 대학가의 굴욕 외교 반대 데모 열기가 다소 소강 상태에 빠진 반면 정부의 회담 타결 의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교묘한 수단은 동원하여 대학가를 바닥으로부터 사찰하기 시작하였으며 데모의 열기를 근원부터 잠재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지독한 자유당 치하에서도 없었던 학원 사찰이 그것이었다. 안철수, 박정현 등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드디어 단식에 돌입했다. 동조 학생은 50여 명 정도였다. 물론 안철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정현이 현장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애국하고 여러분, 대학가의 굴욕외교 저지 열기는 정부 당국의 와해 공작에 부딪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 중의 대학, 지성의 유람인 모교의 명예를 걸고 다시금 굴종과 비굴의 쇠사슬을 자원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지약 먹은 쥐새끼 모양 저항, 투쟁 의지를 잃고 잠들어가는 타 대학 학우들이 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끝까지 투쟁합시다. 동방을 눈에 우람한 체격을 한 박정현이 강의실 바닥을 서성거리면서 거친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곤 했다. 그것은 일종의 위협이기도 했다. 마음을 약하게 먹거나 달리 먹는 학생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전달이었다. 단식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벌써 실신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성장 밖은 김길만이 몇 명의 덩치 큰 학생들과 함께 서성거리고 있었다. 농성 방해자들이 접근을 막기 위해서였다. 허발도 대언론 관계를 책임지고 시내를 뛰고 있었다. 어느 틈인가 단식 농성장에서 실신자가 생겼다는 소문은 학내와 언론사에까지 퍼졌다. 이틀째가 되면서 보도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단식 농성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그룹의 의도는 적중하고 있었다. 사흘째 접어들던 날 조간신문에는 실신 학생이 들것에 실려 농성장을 나가는 장면의 사진이 크게 보도되었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적중탈을 날린 것이다. 드디어 학내와 전국의 대학, 시민들의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에는 단식 학생 수가 1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우리는 신문기자의 접근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자가 있으면 묵비권을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라이트를 터뜨리는 사진기자가 있어도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잠들어가는 우리 젊은 지성인들의 강철같은 굴욕외교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데 만족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박정현이 이런 말과는 달리 농성장을 찾아오는 기자가 있으면 이상한 기운이 강의실 바닥을 흘렀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승리감이었다. 교정의 밤도 고요히 깊어갔고 대학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엔진 음만이 아득히 들려왔다. 농성의 사흘을 넘기면서 실신 농성 학생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들것에 실리거나 바깥 대기조에 엎여 길 건너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응급실로 운반되었다.
몰려드는 기자와 카메라맨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구류개그 반대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누군가가 농성장 한 구석에서 절규했다. 지칠 대로 지친 학생들은 몽롱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이 절규를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영준도 자신이 언제쯤 들것에 실려나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래도 저래도 젊음은 단 한 번이고 그리고 그것은 무한히 짧다.